충남도가 운영 중인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가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외국인 주민 지원 콜센터는 이제 전국적인 외국인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외국인 주민 포용과 지원 정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48개 지자체가 참가한 가운데 각종 심사를 거쳐 충남도의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는 충남도의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주요 핵심 사업으로 지난 2017년 5월 도내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천안역 인근에 문을 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동안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국의 언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콜센터의 직원들은 대부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국인 주민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임자 등과 기관 및 한국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무 문제나 체류 및 국적, 의료 통역, 교육 접수, 일상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고요. 저도 같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에 도움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도 몰라고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그거 도와줄 수 있는 거 보람만을 느끼고 너무 좋았습니다.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기관인 콜센터는 첫 해에만 17,057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했고 이후 해마다 상담 건수가 증가해 2018년 36,805건, 2019년 46,690건, 올해 11월 기준 67,794건을 기록해 누적 상담 건수 155,256건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1월 기준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인 34,080건이 도내 지역을 제외한 전국 이용 건수로 집계됐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의 자가격리 모니터링이 필요했을 때 16개 언어가 지원이 가능한 우리 콜센터에서 주말, 야간, 공휴일 다 근무하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는 10월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문제 해결 능력 85%, 문제 이해 능력 91.9%, 정보 제공 능력 87.2% 등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잘 설계를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합니다.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대표 번호는 1522-1866번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도 주민입니다.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와 같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이 확대돼 보다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양순도 충남지사가 기후변화 대응 국제정보기관인 언더2 연합 공동의장으로 선출돼 2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양 지사는 탈석탄 금고 전국 확산 등의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으며 충남도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낮추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언더2 연합에 지난 2018년 한국 최초로 가입했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16만 농어가에 20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잔여금액 632억 원을 이달 중으로 지급합니다. 도는 지난 6월 농어민수당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됨에 따라 미지급분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 신속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급 기준은 지난 5월에서 6월 1차 45만 원을 지원받은 농가는 35만 원을, 신규 신청 및 노랑농가와 임어가는 가구당 80만 원입니다.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이 올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홍성의료원은 분만실과 신생아실, 중환자실과 함께 호스피스 입원병 등을 운영하는 등 진료 과목과 시설, 경영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천안과 공주 의료원도 70점 이상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8도는 내포 부부상촌으로 통한다.
충청남도 보보상들의 활동 거점이었던 예산군 덕산면에 조성된 내포 보보상촌. 보보상의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놓은 예산 보보상박물관 옆으로는 기획전시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지금 한창 기록으로 보는 보보상이라는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주로 어떤 걸 기획하는 건가요? 이번 기획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부상 단체와 그들이 기록한 유물을 충청남도 보부상 단체 4곳과 경상도와 함께 관람객들이 보부상 전통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한 장소입니다. 보보상은 생선, 소금, 가마솥 등 부피가 크고 값싼 것을 지게에 지고 다니며 파는 상인인 부상과 옷감, 화장도구, 기타 가죽제품 등 부피가 작고 값나가는 것을 질방에 걸머지고 다니며 파는 상인인 보상을 함께 부르는 명칭인데요. 이번 전시는 국가민속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된 보보상 유품 약 100여 점의 진품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청도 보보상 외에 처음으로 경상도 보보상의 유물도 함께 전시돼 각 보보상 단체의 고유성과 공통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와, 대동여지도가 여기에 있네요. 예. 이 보보상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 지도 중에 대동여지도가 도로가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부상들이 도로를 따라 삶의 영유함을 잘 표현한 그런 지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다른 보부상은 다 소멸되었고 지금 현재 보존하고 있는 건 충청도의 예덕 상무사, 원흥주 육군 상무사 외 3곳이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장시를 누비며 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던 보부상은 1866년 대원군이 보부청을 설치하면서 조직화했고 1883년 해상공국으로 통합됐다가 1885년 상리국, 1899년 상무사로 이름이 바뀐 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일제감정기 일제의 경제 침탈에 맞섰던 보보상 말살기도에 의해 전국의 보보상단이 소멸됐고 현재 그 맥을 잇고 있는 보보상 단체는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이쪽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제가 매스컴에서 자주 봐서 그런지 되게 친근하거든요. 네. 이 유물들은 어떤 유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있는 이 기는 봉독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이제 애도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했던 그런 이 깃발이고요. 저 뒤편에 있는 현판은 상무사 운영하기 위해서 그 출연금을 저기다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현판입니다. 돈이 그럼 다 세세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얼마 몇 냥 냈나 이런 것이 지금 다 적혀져 있는 그런 현판입니다. 네. 앞으로 보보상 문화를 알릴 계획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학술 대회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보부상에 관한 것을 더 계획하고 또 연구해서 더 좋은 전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교환경제의 주역이었던 보부상 기획전시. 기록으로 보는 보부상은 내년 2월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이번 겨울 이곳 내포보부상촌에 방문하셔서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